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6월부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골프를 치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골프 치는 것 자체는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매주말 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워싱턴을 떠나서 자기 골프장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치는데,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말이죠 골프를 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그 동반자로 라운딩을 하는 우리 이제 특히 여당이야 되네. 자기들끼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든지 관계없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본다면 지금 우리 그 우파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반영이 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좋다. 괜히 가가지고 명비어천만 앞으로 앉아있고 말이죠. 요런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우 의원이 사선이잖아요. 양산. 김태우 의원이 이재명하고 골프 치면서 한 얘기,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헌.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지금 이제 김태우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왜냐면 최근에요, 조정씨가 개헌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개헌 임기를 갖다가 조정하고 연임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국민 선택에 달려있어. 이래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그걸, 취지가 잘못 오해됐다. 이렇게 해서 뒤로 빠졌는데, 이건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작전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실에 정부보좌관이 있고, 거기 공보비서관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모선 육선까지 한 사람이 그거 헌법조문 안 받아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 터질 걸 모르고 얘기했다고 믿으시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다 쥐들끼리는 짜고 치는 고수 해갖고 여론을 한번 딱 떠봤는데 이게 아니니까 얼른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골프 칠 때,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그런데 선수죠.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는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또 모르죠. 의심이 한이 없다고. 김태호가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지도 나중에 또 논란에 또 희생태가 될지 모르니까 좋은 말만,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재명의 말만 골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언론에 김태호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우리 우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론적, 얘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이가 야가 빠져갖고 논란이 되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총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 규탄하는 거죠. 왜? 부동산 세제 이재명이 다 오케이 사인 받았고 한 거지 이재명이 지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발표를 하지만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총선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죠. 연판장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 요게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치권 뉴스에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이 이 투표수 조작하는 거하고 득표율 조작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론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투표자 수 조작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가지고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져서 부정선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파 유튜버 방송에서는 대부분이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요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이 많이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주진우, 나경원 제일 세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이 맞짱 또는 뛰자 딱 했는데, 나경원이가 뛰려면 내가 왜 너하고 뛰냐, 뛰려면 성관위하고 특검하고 이런 데하고 뛰어야지, 그로 가서 뛰어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양측의 주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판사들이요, 법 왜곡죄 이거 만드는 게 이제 여권에서 말이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수사를 하거나 재판하는 판검사들을 이걸 말하자면 이제 손보겠다는 이런 취지가 근본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법 왜곡죄로 고발된 판사가요, 529명, 전체 판사가 3,248명이거든요. 6명 중에 1명씩 걸린 거예요. 이 법 왜곡죄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아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고발되지 않은 판사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판사들에 대한
이거 자체가 말이죠. 고발하는 것 자체가, 아니, 판사들도 명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판사들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 법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야 돼. 예.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밤 12시 47분이네요. 서울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개헌과 관련, 요 개헌 얘기는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요, 김태호 의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연합뉴스 보도가 제일 자세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조정식이 누구예요?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요. 정치특보. 예. 그러니까 내 임기를 여기서는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정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는, 현직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개헌을 하더라도, 요게 헌법 명부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정식이 발언하고 이재명이 발언, 나는 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 돼.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하는데,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럼 나는 임기 단축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국민 선택으로 한 번 더 하자고. 요렇게 하면 또 좌파들, 좌파들, 또 중도파 일부, 거기도 또 딱 편을 매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내 임기 단축해서 나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함정이 있다. 왜? 지금 그들이 해온 발언의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6월 초순에 이제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 얘기 말고서도 입틀막법, 77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그리고 청년주택정책과 같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돼 있어요. 전달.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 좀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선 김태우 씨의 의견은요.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 즉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다 반대냐? 조정식이가 한 법도 그랬잖아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구법보다도.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뭐라고 했든 간에 조정식이는 더군다나 특보를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개헌을 비롯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의 생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면 다 반대를 갖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이 대응을, 그러니까 이제 플랜 B, 플랜 A 이거를 짜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함정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인간인데.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국민 수준에서 안 통하는 거 알면서도 조정식이가 나중에 부인을 했지만은 그런 걸 떠보는 애두벌로를 뛰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될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2022년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작년 대선 때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재차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요, 작년 5월 달에 국가 최종 책임자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정식이가 연임 개헌 발언을 하기 이전에 골프는 진행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야 뭐 전후의 문제에 큰 저는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난 77법, 요 입틀막법 여기에 대해서 김태호가 얘기한 거는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인데 이 법은 마치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식당에서 누가 감시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청년 주택 문제 관련해서는 청약이 되더라도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서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된다. 자, 그래서 말이죠. 결국 사다리는 있지만은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골프 해동에는요, 우원식 전 의장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고, 강훈식이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도 같이 골프를 쳤는데, 주진우는요, 죄송합니다. 주호영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제 DK 출신이니까 그 지역 통합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골프 회동 얘기. 1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본래 김태호하고, 그 다음에 박덕흠 현 국회 부의장이죠. 이런 분들이 골프를 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의총 아수라장, 됐다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1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저하고 있는데, 총선은 필패다.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탄식. 예. 자, 그래서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탄식이 나왔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필패다. 총선까지 영향이 나올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이게 압도적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려. 예, 그래서 비수도권 초선 의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전체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반도체 초과 세수가 50조 원 이상 거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의 머리는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 거 뜯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달콤한,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 응집력을 높이려고, 결속률을 높이려고 적으로 타겟을 설정해서 때린 거예요, 돈에. 이재명이가 돈 50억 세수, 50조 더 거치는 거 모릅니까? 저도 아는데. 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적인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의 문제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의 중진 의원은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진다. 예. 그러면서 영끌로 첫 집을 구매한 3040 중에는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 그래서 당특 공제에서 보유기간 혜택을 없앤 정부와는 수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서울 지역의 증진 의원, 우리 지역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격 14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지만은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도 못 간다. 예. 다 그러면서 말이죠. 재개발 이주, 생애 첫 주택 마련 등 사유가 있을 때는 LTV를 완화해야 한다. LTV 여러분들 아시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허영 의원은 이제 실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과세수가 100조 원이 더 들어오는데 왜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나? 이대로 가면 다음 통선은 폭망이다. 그리고 정진우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다. 민주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되겠느냐? 예. 그리고 공급 대책 가국서도 성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부가 우리 지역에 1만 원을 더 짓겠다고 하는데 하수 처리도 안 되고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 대책의 현실성 부족을 질타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적 의원도 정부가 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15조에서 20조 원 규모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LH 조직도 확충해야 한다. 자, 이런 비판 일변도의 압도적인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의총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 내용. 자, 이 발언이 아니고 이제 페이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윤상현 의원.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왜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다수결의 횡포도 횡포지만은요. 정말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우민
우민 정치라고 하잖아요. 우민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요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큰 문제다. 예.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합리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딱 순간 생각해서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의 이런 주장문, 그러니까 부실 선거지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 저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윤상현 의원의 지금 내용이 말이죠.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요거를 좀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나경원 의원하고요. 지금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문제하고 당도선. 예,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관위를 향한 끝장 진상규명이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선거 결과의 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지만 나경원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면서 장외 설전을 벌여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 지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도 확인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참에 부정선거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본질부터 명확히 하고자 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자, 나 의원님께서는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주장으로 합리적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당의 중진이라면 광장의 흥분과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관계를 가다듬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를 고치하거나 삭제 조작해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한다. 반면 이번 6.3 지방선거 참사는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선관위의 무능과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미숙으로 발생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다. 그러면서요, 이는 결코 옹호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실함을 조직적 표 바꿔치기인 부정선거와 동의어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이다. 선관위의 투표자 수 임의 조작을 득표수 조작으로 당락을 바꾸는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은요, 페북에서 지금은 여러 부실 부정 조작 의혹과 증거가 난무하는 총체적 선거 불신 상황이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 이제 밝히는 것은 우리의 토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 조사의 몫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작은 없다. 부실이 쌓여도 부정은 아니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예단을 넘어선 직무유기다. 굉장히 세요. 나경원의 반박도. 국민의 부실, 부정, 조작, 진상규명 열망을 당내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정말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면 대상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부실, 부정, 조작 선거의 총체적 책임 기관인 선관위와 토론하라. 국조특위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국조특위위원장이잖아요. 부실, 부정, 조작 증거와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는 것은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그 어떤 것을 위한 길도 아니다. 예,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나경원은요, 그동안에도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도 선거 무효시키는 중대한 하자다. 재선거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이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제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요 선을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선을 좀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지 않고 그리고 여당으로부터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 아마도 이 계산이 제일 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도 말이죠. 이거 다 부정선거야. 이렇게 해갖고 쫙 바람부리하면은 훨씬 더 본인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쉽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공천 안 바꿨어도 2번씩이나 당선된 아주 정치 저력이 있는 분이고 상당히 유능한 그런 의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관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책무, 요런 거를 챙기다 보니까, 왜냐면,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이 굉장히 편향된 걸 가지고 있네? 이런 여권의 빌미, 이런 거를 또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달리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판사들이 열이 받았어요. 자, 조선일보의 사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외국죄로 판사 529명이 고발됐다.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다. 예.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요 짤막한, 사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법외국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의 외국죄 형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한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단까지 구성을 했다. 판사가 고발된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법외국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 직위원 부장판사 윤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로 고발됐다. 어느 1심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 법을 왜곡해 면죄부를 줬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런 식이면 거의 모든 판결이 법외국죄 위반 고속함이 될 것이다. 법외국죄가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판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판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같은 기간 검사도 727명이 법외국죄로 고발됐고 경찰은 무려 3,535명이 고발됐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외국으로 고소하면 이걸 다시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 가뜩이나 과중한 경찰의 업무 부담을 더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마저 위축될 수 있다. 법외국죄가 나라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법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 수사력 낭비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얘기한 것이다. 판검사, 경찰 등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외국죄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판검사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입법 단계에서 무수히 제기됐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그 심각한 후유증이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행패의 후과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다음 총선에서는 말이죠, 이 민주당이 만들어낸 모든 악법을 심판의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말이죠,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만큼 확고한 한 180 정도를 갖고 있어 요 민주당이 만들어낸 모든 악법들 싹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먹구름이 걷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